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매일 서로 치고받고 있는 애들.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과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둘 중에 하나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라는 개념이 그래.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우 같은 중동이라도 시아파하고 싸우는 것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적은 사실은 시아파 순위파 다 합친 중동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사우디 같은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좀 친하게 지내보자, 싸우지 말고 지내보자,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란은 안 그렇거든요. 이란은 기본적으로 혁명을 수출해야 되는 나라고 khomeini 이후에. 그리고 악입니다. 상대 악, 이불. 완전 악마기 때문에 그 악마가 이란한테 두 개거든요. 사우디 같은 순위파들, 우리가 시아파를 제외한 순위파들, 그리고 이스라엘.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저 둘은 공존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런 교리상도 그렇고 국가 정책상 그리고 민족상 기타 등등 공존이 불가능한 그 두 나라라서 어쩔 수 없이 싸웁니다. 저거는 전쟁이 한번 끝나야 됩니다. 그 전쟁이 끝나려면요 간단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하고 핵 협상하는 것도 간단한 거거든요. 핵 포기해라. 포기하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우리 말 들어라. 그러면 발로 열어줄게거든요. 이란은 핵 포기할 수 없죠. 왜 핵은 누구만 가지냐.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핵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하고 핵을 포기하래. 무라임 농축하지 말래.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불합리한 거예요. 왜 누구는 가지고 우리는 가지면 안 되냐. 핵칠설 누구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못 쓰냐. 사실 이것도 불합리한 건데 뭐 그것까지는 손댈 수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일 두려워하는 적이 바로 이란이거든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 이란이 언제든지 여차하면 자기들한테 핵을 쏠 수 있다는 거. 이번에도 그 어제 아래 그 뭐고 텔아비브에 공습 들어왔을 때 결국 아이언돔이 다 격추 못 시켰잖아요. 그래갖고 미사일 떨어졌잖아요. 그 중에 핵이 있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적잖아요.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핵이 들어오면 골치 아픕니다. 지금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앞으로 어차피 핵전쟁이 일어날 거지만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군데. 세 군데 중에 하나. 전쟁은 앞으로 3차 대전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3차 대전과 1, 2차 대전만큼 길진 않아도 진하고 짧게 3차 대전. 그러니까 크게 세 군데, 작게는 더 여러 군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둘로 나눠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붙는 겁니다. 아시아도 포함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경제도 괴멸되고 여러 가지가 괴멸되면서 새로운 걸, 그 전쟁으로 세상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전쟁 후에 재건을 통해서 부자들도 나오고 재건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고 재건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한 번 있는 게 다 터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사회에서 물론 많은 참혹한 결과도 났지만 그 참혹한 결과 때문에 인류는 계속 발전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뭐 전쟁은 안 돼, 평화를 유지해야 돼. 평화는 유지가 안 됩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결코 평화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인간들 자체가 평화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평화 사랑합니까? 여러분도 평화 별로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내 거를 잃기 싫으니까 싸우기 싫다는 거지. 내 거에 대한 침해가 들어오면 여러분 싸우잖아요. 평화로운 동물 아무도 없습니다. 내 거를 잃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움을 싫어한 겁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면 자칫 내 것도 손해볼 수 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에 치고 돌아보세요.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가족에 위해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싸우잖아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평화를 사랑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원래 투쟁으로. 그게 사주 명리학에 그래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발전한다고. 그게 큰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망해 먹어야 되는 거고, 아들이 전부 지금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가 뭐 드론 날리니까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이길 수는 없다고요. 전투를 이긴다고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저는 양쪽 다 패자가 되겠죠. 그죠? 이스라엘하고 중동 전쟁은 이미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영화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세계에 겪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세대에 겪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수행을 통해서 이런 영적 현상을 알았을 때 제일 기뻤고 기뻤다면 이상한데, 아, 성경에 나오는 저 이야기들이 내 대에 경험을 하구나. 내가 실제로 내 눈으로 확인하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 아, 이걸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구나. 참, 내가 뭐, 운이 좋은 세대를 해야 됩니까? 말든 그랬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괴멸시키겠다.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한테 사라지게 만들겠다. 실제로 그런 나라입니다. 만약에 저게 지금 중간에 2000km 떨어져 있고 이렇게 중간에 이라크가 있어서 그렇지, 안 그러면요, 저 진짜 다 납니다. 벌써 국경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국경 붙여서 괴롭히기 위해서 후티, 하마스, 헤즈볼라 이래가지고 위아래로 그리고 멀리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티 반군도 실제로는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헤즈볼라, 하마스. 그래서 지금 하마스하고 헤즈볼라를 괴멸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괴멸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마스를 제거하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실제로. 아니면 그에서 지금 한 대를 끊어놔 버려야 돼요. 지금 태어난 어린애들.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컬하게 제가 몇 번 영상에도 다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마스나 이런 애들이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전부 유치원, 학교, 소아병원 이런 데는 일단 유엔 보호단 이런 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 밑에다 다가 있어. 그리고 그런 데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 의사들 이나 의사 보조요원 이런 사람들 중에 하마스 대원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알고 있거든, 그걸. 그러니까 두 마리 속이 남는 거죠. 거기 폭격해서 걔들도 죽이고 거점도 파괴하고, 그리고 이번 하마스 전쟁이 특이하게 청소년 이하의 아이들이 타격이 많습니다. 사망률이 높아요. 앞전 전쟁보다 더 높아요. 근데 그거는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몇 번 다뤘는데 이상한 계획적으로 한다. 왜냐? 씨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그게 잔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는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군 병력은 점점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기는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2050년, 40년에 50년에 이게 역전되거든요. 이스라엘은 또 그 유대교민들은 군대를 안 가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게 복잡한데,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실질적으로 전투 병력 자체가 모자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번에라도 자기들 생존 입장에서는 하마스고 이란이고 괴멸시키려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멸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전멸해야 우리한테 안 덤비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잔인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위에는 헤즈볼라, 밑에는 하마스,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얘들은 계속적으로 애들이 자라면 언젠가는 애들이 자라면 대부분은 전투요원으로 이상으로 돌아버리기 때문에 그 외에는 그 할 게 없거든요.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총알에 죽든지, 아니면 거기 있다가 폭격당해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그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걔들은 아무 교육도 못 받고 아무 기반 시설이 없거든요. 교육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아요. 외국에 나가지 않는 한 어떻게 나갑니까?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닌데, 국가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걔들한테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세대가 끊어져야 사실은 한 세대 이 10대, 20대들이 싹 거의 사라져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적이 사라져요. 군인, 하마스 전사들이 사라지잖아요.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소탕 작전 아직도 1년 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샅샅이 뒤져내가 다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 젊다 싶으면 무조건 그 이스라엘이 암살하거나 제거해버린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나이 드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거 지금 자라 올라오는 애들이거든요. 걔들이 반드시 되거든요, 하마스가. 그래서 죽이는 거고요.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장군이라도 그런 작전을 할 겁니다. 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전쟁입니다. 지금 평화 상태가 아닙니다. 예. 그거는 뭐 인류애고 그거는 뒷이야기고 그거는 한가한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면 사는 이야기고 팝콘 씹으면서 사는 이야기지 실제로는 그런 거 인류애 이런 거 없습니다. 살아남아야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왜 문제냐면 이란은 핵을 계속 가지려고 하거든요. 지금 핵을 갖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핵 농축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란은 핵 농축하면 플루토늄이 만들어지고 핵 농축 사실 기술이 있어요. 핵을 농축하게 되면 언제든지 원자폭탄을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핵 농축하고 있거든요. 해난 게 있거든요. 그거로 수백 발의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미사일 쏘는 기술이 없어서 그렇고 우리나라는 핵 농축 우라늄을 수입해 쓰지만 우리도 농축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은 농축 기술과 쏘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엄청나죠? 북한은 쏘는 기술과 농축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친해지면 제일 두려워하는 데가 중국하고 일본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차하면서. 근데 중국은 이게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어느 한 도시를 없앤다고 해서 타격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동시에 뭐 몇 군데 도시를 뭐 대도시를 날리버리면 모르지만 일본은 사실 쉽거든요. 도쿄, 오사카, 뭐 큐슈 이런 거 하나 옛날처럼 날려버리면 돼요. 전쟁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좁은데 사람이 모여 있고 이스라엘은 텔아비브 그 수도죠. 원래는 뭐 예루살렘 수도지만 실제로는 텔아비브에 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 핵은 하나로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꾸 하면 이란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게 미사일 2,000대밖에 없거든요. 지금 생산해 놓은 건. 근데 그 이후 생산을 계속 왜 못하고 있냐면 이란은 경제제재를 받은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름 수출을 그러니까 이란 석유를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석유를 싼 값에 팔고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란하고 친한 이유가 싼 값에 받아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얽혀 있는 게 많아요. 트럼프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 걸 용인한 이유도 결국은 이란을 침으로 인해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복잡한 계산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떤 연유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공격받으면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무조건 지원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은 어떻게 못해요. 그거는 암묵적 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국에 있는 뒷배경인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이스라엘과 척을 짓지 않습니다. 자기 정권이 위험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척을 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척을 지으면 자기 정권 바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보세요. 그건 잘했다 하잖아요. 도로 지금 이스라엘에 날아오는 거 자기들 방공망으로 그 항공모함 이런 거로 격추시켜줘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후티 때려주잖아요. 후티가 뭐 또 사고 칠까봐.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 전쟁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핵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핵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근데 지금 이란은 핵을 만들 수 있어요. 핵폭탄을 사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더 많이 만들고 공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축 기술을 우리가 폭탄으로 개발 안 할게. 농축만 하게 해달라. 근데 농축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스라엘이 사실 이게 큰 전쟁 시작인 거 마찬가지입니다. 군 참모총장하고 우리로 치면 참모총장하고 둘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 20명 죽었대요. 군 관련자. 왜냐하면 쉬는 날 집에 쉬고 있는데 일요일 집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폭격인 거거든요. 다 때린 거거든요. 전투기 200대가 가가지고 계속 개멸적으로 때린 거예요. 그리고 핵물리학자가 처음엔 2명이나 나왔는데 이란 국영방송에서 9명 사망했다. 가족까지. 왜냐하면 가족이 집에 있는데 그 아파트를 통째로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 사택 같은 게 있잖아요. 사택에 모여있는 핵물리학자들 모여있는 우리는 군 장성이 모여있는 사택. 집에 있는 날 쉬는 날 집에 있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스라엘이 폭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핵과학자 9명이 죽은 게 문제가 가족도 같이 죽은 거예요. 애들이 뭐고 다 필요 없이 한 번에 다 날려보낸 거예요.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이라. 그리고 또 모사드는 그 와중에 암살까지 했어요. 암살. 폭격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군 장성 중에 한 명은 모사드가 요번에 모사드가 이스라엘이 공개했거든요. 이란 안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자폭 드론으로 집에 있는데 그 집을 폭격해버린 거예요. 다 죽었죠. 안에 있는 사람들. 뭐 부상자는 있겠지. 일단 목표물은 다 클리어했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란 안에서 일하고 있었다니까요. 모사드. 그거를 자기들은 자랑스럽게 공개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로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보세요. 자기 나라 테헤란 안에 테헤란뿐만 아니고 이란 영공 안에 비행기가 이스라엘 전투기가 200대가 그냥 와가지고 때리고 왔잖아요. 근데 얘들은 진짜 웃긴 게 이라크 건너와야 되거든요. 요르단하고 이거 불법으로 다 건넌 거예요. 근데 이라크는 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 지나가고 어떻게 하라고 뭐 격추시킬 방법도 없고. 이란은 또 방공망이 지금 파괴되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복구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 강대국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정비도 다 노후화됐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론 생산 이런 거 하는데 그거 갖고 계속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사일 2,000개 남은 거 갖고 다 써야 되는데 이걸 다 쓰고 났을 때는 지금 재생산 못 하는 거거든요. 지금 러시아도 그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질질 끄다 보니까 자기들 경제가 엉망되니까 전쟁을 지속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서로 끌어 모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정확하게 알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드론 공격했을 때, 거기도 정말 잔인한 거 있을 때만, 우크라이나가 그냥 그 드론 갖고 간 트럭 있잖아요. 그걸 트럭을 위장해서 만들었는데, 그 트럭을 러시아의 어느 동네로 배송해 달라고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 운전기사를 모집해갖고, 보냈더라고요. 보냈는데 이 드론이 나가고 나서 이 트럭은 자동 폭발되게 됐어. 자폭 다 해버렸어. 그냥. 다 터져버렸어. 어떻게 해서 안에 있는 러시아 그 트럭들을 운전했던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좀 택배기사처럼. 요번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서울까지 가는데 부산 서울까지 트럭 좀 운전해가 여기 해라. 얼마 줄게. 돈 많이 줬을 거죠. 그러니까 해 갔는데 그게 황천길이었잖아. 뭐지 뒤에서 드론 올라가고 뭐지 하는데 드론 나오고 뭐지라고 했는데 트럭 꽝 다 죽었어요. 그거는 러시아에서 안 밝혔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사항을 밝히면서 그래 한 거예요. 거기도 보세요. 그냥 민간인을 그래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전쟁입니다. 그 트럭 운는 사람 뭣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는 택배한 줄 알았지. 왜 여러분이 진짜 그런 뭐 수출품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어쨌든 물자는 왔다 갔다 하니까 설마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러시아 안에서 출발한 거예요. 러시아까지 밀반입 시켜놨다가 러시아에서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서 부산에서 뭐 해가지고 대전까지 가라니까 대전까지 가면 돈 송금 받았겠다. 대전까지 뭐 갖다 주면 되잖아요. 대전 도착했는데 꽝 해가 다 죽은 거죠. 그런 겁니다. 전쟁은 그런 겁니다. 뭐 인간성 이런 거 없습니다. 인간성을 생각하면 전쟁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성을 생각하면 전쟁이 안 될 뿐더러 선진국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선진국은 이런 과정을 다 거쳐나가는 겁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란이 아예 국가가 소멸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정권이 완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망해버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핵협정도 필요 없다는 거죠. 미국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그럼 네타냐후는 지금 이란을 괴멸시키든 뭐든 해가지고 큰 공적을 얻고 전쟁을 계속 지속해야 자기 정권 유지가 되거든, 계속. 지금 그것도 계엄령 내려놨잖아요. 전쟁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지도 부패가 많기 때문에 안 잡히려면 지금 계속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타겟이 정확하잖아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고 언젠가는 괴멸시켜야 될 나라. 친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친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중간에 누가 있어가 이게 조정할 수 있지만 공존을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서로 공중 불가능하듯이요. 항상 여차하면 정말 진짜 때리거든요. 저는 쟤들은.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아직 을사년이니까 이 정도지요. 병호 정미 들어가면 이제 특히 정민년 가면 대한민국은 올해 내년 정민년까지 부동산 무너지고 자영업자 무너지고 기타 등등 무너지면서 가고 근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기술로 인해서 기업은 살아남아요. 왜? 사람이 없어도 기업은 대체해 나갈 수 있거든요. 기업은 살아남지만 기업은 살아남는데 능력이 어중간한 일반 개인들은 망해가는 세상. 예, 점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한 4, 50대 되신 분들은 어, 지금, 지금, 노년을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 40년 이상 더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40년 이상 더 살아야 되는데, 노후 자금 어떻게 하면, 그때까지, 이제는 80대까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맥도날드 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제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지금 저 베이비 부모스, 제 나이대에 있는 사람 잘못 생각하는 게 아직 20년, 30년 전에 그 생각으로, 아이고, 나이가 되면 이제 상가를 하나 사면 부동산을 사가지고 이거로 임대 수입을 얻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돈 빼먹기 쉬운 거예요. 부동산 해라, 뭐 해라. 돈 싹 빼가고 그 사람들 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부동산이 됩니까? 안 되는데. 자꾸 근데 아직 생각은 아이고 불안하니까 부동산 임대 수업을 어디 해야 되겠다. 아니면 좀 목 좋은데 장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안 된다고요. 이제는 지금 그러니까 갑진년부터는요. 한 가지 직업만 끈끈하게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어서요. 이제는 여러 가지 일을 근근히 하면서 못 버티면요.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빈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5년 안에 중산층이 아니고요. 지금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부자냐 빈민이냐 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나 여러 개 하기 힘들어. 나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요. 그래도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은 타겟이에요. 그래 오케이 힘들어지요? 예 빈민 되세요. 맥도날드 가세요. 전쟁은 전쟁대로 모르게 그하고 서로 치고하고 있지만 그 안에 숨은 AI 기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감이 없죠, 여러분. 지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식당 다니고 하다 보면 키오스크 대부분 다 눌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식당 앉으면 이거 다 요즘 이거 오더 눌리죠. 이거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음식도 로봇가 삐 갖다 우리가 내리 먹죠. 그게 일어나 됩니다. 일어나. 일어나 되는 겁니다. 일어나. 지금은 아직 고기 굽어준 데 있잖아요. 돈 주면 그 값에. 아니요, 이제는 고기 대부분 요즘 나오는 한우집 싼 데는 삼겹살집 안 굽어주잖아요. 지가 굽어 먹어야 돼요. 고기도 싼 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뉘는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 못하고 나가 아직,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적응 못하겠다. 그래서 낙오가 생기는 겁니다. 시대 변화 적응 못하면 낙오 되는 겁니다. 가차 없습니다. 거기다 전쟁도 나고 뭐도 나고 하기 때문에 가차 없는 겁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어떻게 돼? 아니 전쟁은 이미 서로 시작했어요. 서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문제입니다. 전쟁은 일단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서로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라크가 있어서 뭐 그렇지만 어쨌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전체가 엮여 들어간 겁니다. 순위파고 시아파고 간에 지금 이스라엘 하나와 중동 전체가 엮여가는 게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간단합니다. 유가, 기름값, 기름값.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부품들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기름을 쓰는 화학 장비에서 나오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저는 이 지금 경제 변화 속도 그리고 이런 경제 형태들을 그리고 위기의 변화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1, 2차 대전 때하고는 다릅니다. 1, 2차 대전 때는 그나마 세상이 좁았잖아요. 지금처럼 막
연결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다지 큰 영향도 받지 않았고. 사실 뭐, 지금은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 군데서 뭐, 불똥 하나만 튀도 전세가 다 연결되는데. 엔비디아 돈 버리는 거는, 엔비디아 돈 버리고, 팔란티아가 돈 버리 이런 거 보면요. 상상, 뭐, 여러분 테슬라만 보고 있는데, 수익률은 엔비디아 같은 데가 더 좋아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익률이 80%. 처음에 원래 90%다. 지금 80%. 기계 하나 팔면 3천만 원짜리 하나 팔면 2천만 원 넘게 난군다니까 얘는. GPU, GPT 하나 팔면 GPU 그게 3천만 원인가 하거든. 3,300인가? 그 하나 팔면 2천만 원 남아요. 얼마나 돈 버리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GPU가 더 필요하니 미친 듯이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직업의 대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하는 직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딱 두 가지가 됩니다. 1. AI로 대체된다. 그거는 AI가 활용해서 내 직업이 사라진다. 2. AI가 대체되지 않는다.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안에서는. 하나는 아직까지 카르텔 형성된, 의료 같은 카르텔 형성된 직업. 아니면 지금 현재 택배 상하차를 하거나 아니면 길거리 뭐 청소를 하거나 뭐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블루칼라 잡무들 그냥 인간의 노동력이 AI보다 싸게 칠 때 그런 거는 대체 안 하지. 할 필요 없잖아요. AI를 만들어서 로봇을 만들어서 했을 때보다 사람 쓰는 게 싸게 친다면 사람을 쓰겠죠. 그러면 뭐냐? 사람은 최저임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그 일론 머스크가 주창한 기본소득제.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줄 테니까 직업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기본소득을 준다는 건데 기본소득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최저임금보다 더 작게 줘야 되거든요.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면 국가 재정이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낼 거잖아요.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를 보지 마시고 이제 정미년까지 2년 동안 계속 괴롭힐 겁니다. 치고받고 왜냐하면 서로가 지금 결판을 한 번에 낼 수가 없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이 절대 진짜 핵을 쏴가지고 상대를 괴멸시키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는 거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열받아서 이란이 핵을 쐈다 쳐요. 그러니까 텔아비브 2개만 떨어지면요. 이스라엘은 그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텔아비브란 도시 안에 한 2개만 떨어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마비되잖아요.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있냐? 이란도 그러면 이란과 전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라크가 다 무시하고 바로 진격입니다. 진격. 그리고 미국도 참전하는 거. 참 미국 참전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무조건 참전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이 불바다가 되는 건데 그건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핵을 몇 발 쏘느냐가 문제지. 핵이 몇 발 떨어지냐가 문제지. 여러분들 살아있는 기간 안에 다 볼 겁니다. 그걸 다 보고 세상이 변해가고 어떻게 하는 게 10년이라고 10년, 2030년이니까. 늦어도 2040년. 뭐냐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나오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나오면서 새로운 정치 제도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투표로 사람 뽑는 시스템은 이젠 향후 10년 안에 사라집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투표로 사람 뽑는 거. 우리나라도 보세요. 김문수 같은 애가 40%를 받는. 이래 말하면 이재명 같은 게 49% 받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55%를 못 받은 나라라서 내가 대책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김문수가 이재명이 50%를 못 받은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거는 김문수가 41%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41%라는 사람들이 투표에 41%의 표를 던진 저런 머저리 같은 멍청이 같은 문외아들이 아직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문외하냐고요. 내가 김문수인데 기분 나쁘신 분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뭐 이재명이 찍은 건 문외 아니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약간 더 문외에 가까운 속은 이쪽이에요. 김문수 쪽이에요. 결명에도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외하라고 하는 겁니다. 보수는요, 무식하고요, 진보는요, 덜 떨어졌어요. 아니, 뭐냐. 보수는 무식하고 진보는 무지하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는 무식하고 진보는 무지하다. 진보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진보는 정말, 진보도 문제 많아요. 하지만, 그까지 다 제가 말 안 하는 건데. 그거는 각자 정치적 견해는 다르니까, 저는 정치적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떤 민주당이나 이런 그런 정치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보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은 무식하다. 왜 무식하냐? 이 사람은 사고 구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가 아니 지식이 나이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력 분별력이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보수란 글자가 그거잖아요. 나는 내가 정한 거에서 움직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게 보수잖아요. 그래서 분별력, 판단이 없다. 무지, 진보를 무지하다고 하는 게 무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차별, 성도 평등해야 된다, 남성, 여성 없다, 이런 그런 멍멍이 짖는 소리를 하는 이유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무지한 거예요. knowledge가 없는 거, 이상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LGBT 같은 운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과학을 무시하고 저거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남자가 화장실에 쳐주고서 나도 근데 더 웃긴 거 아세요? 남자는 여자 화장실 들어갈 때 여자는 남자 화장실 안 들어옵니다. 남자가 트랜스젠더 돼가지고 여자 대회는 나가지만 여자가 트랜스젠더 돼가지고 남자 화장실 안 들어옵니다. 남자 쪽은 안 옵니다. 왜? 당연히 안 되니까. 당연히 경쟁이 안 되니까. 여자가 트랜스젠더를 해가지고 남자 대회 나온 거 봤습니까? 안 돼요. 그런 거 모든 분야에서 안 돼요. 여자들 남자한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돈이 안 되니까.